매립이 끝나지 않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바다입니다. 정부가 이곳을 포함한 산업과 국제협력 예정용지에 3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을 짓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전체 면적의 9.4%가량입니다. 군산 말도 주변 바다에는 오는 2026년까지 풍력단지도 들어서는데 태양광과 합치면 발전량이 원전 4기 규모입니다. 다만 발전소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한정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5,70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 10조 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10만 개가 만들어지면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 공급을 위한 해상 풍력, 배후 항만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침체된 조선업과 건설업의 대체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 계획이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데다 새만금 개발 계획을 흐트려 놓아 사업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필연적으로 향후 20-30년간 유예되는데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개발 속도전은 포기한 것입니까? 새만금의 개발 수요를 고려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전북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3번째 방문했습니다. 군산을 찾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용지 등 38제곱킬로미터의 태양광 3기가와트급 시설을 짓고요. 또 군산 말도 주변에는 2026년까지 1기가와트급 해상 풍력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표를 두고요.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새만금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의견과 반면에 드디어 새만금의 탄력을 받을 것이라 이런 의견입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4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4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의 나석훈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이상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도민위원회 운영위원이면서 정의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태영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생에너지 단지 발표하는 날 민주평화당은 그곳에서 반대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어찌 보면 민평당의 국회의원 한 분 정도는 오셔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분을 모시고 과연 정부의 이 재생에너지 선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 네. 도의에서는 어쨌든 환영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30일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는데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은 새만금 내측에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안쪽에 풍력 0.1기가 그리고 연료전지 0.1기가 총 해서 3기가와트급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이어서 새만금 위측 군산 말도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가와트급의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추구자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비전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은 미래 재생에너지 시장의 거점으로서 형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이 선점된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 산업단지가 육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양광 풍력의 제조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계획입니다. 시장과 제조 거점이 형성됐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거점은 R&D 지원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제조나 시장의 실증, 인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런 시장 제조 혁신을 거점을 통해서 100개의 기업 유치 그리고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현재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 그리고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재생이라는 그 표현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우 소장님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3020 프로젝트를 강조하셨어요. 30년까지. 네, 재생에너지 3020.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높이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비전 선포식은 네.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새만금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그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예.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언급하는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곧이곧대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양광과 풍력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도 다루었지만 태양광을 보급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입지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풍력도 육상 풍력은 뭐 자연 훼손이나 주민 반발 때문에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새만금은 그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을 위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그 새만금의 태양광 풍력을 얘기할 때 새만금 개발 계획을 그 변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 계획을 유지하면서도 네. 일부의 부지를 이용해서도 상당한 태양광이나 또 그 새만금 바깥바다에 상당한 규모의 이제 해상 풍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는 것이죠.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설비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비 보급 과정에서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정말 새만금 지역이 새롭게 거듭나는 아주 그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연구단지와 제조업 단지가 함께 들어서는 클러스터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 창출까지 경제 효과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새만금의 9.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라도 새만금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찬성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야당의 입장은 좀 다른 반대의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가까이 기다려왔는데 고작 기껏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고 우리가 기다려온 것이냐. 그 외적인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군산 경제가 이렇게 침체에 빠진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지금 갑자기 재생에너지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권태웅 위원장님, 예. 어떻습니까?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일리 있는 근거로 좀 보실 수 있는 것인지요? 그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여러 입장들을 봤는데요.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민평당이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무엇을 기대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새만금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사실은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에 사실 이제 이게 처음 발표된 계획이고 구체적인 그 실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각 당들이 책임 있게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지사와 군산시장, 그다음에 부안 군수, 김제 시장님 등 직접 선출에 의해서 뽑히신 분들은 책임 있게 나오셔가지고 새만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저는 토론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새만금이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큰 계기가 될 것처럼 91년부터 지금 27년째에 왔습니다마는 새만금을 어떻게 볼 거냐, 그다음에 새만금의 현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이런 데 대한 언급이 없으신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 말씀을 하셔서 과연 이 재생에너지가 말씀하신 대로 실현이 될까를 좀 꼼꼼히 좀 따져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문제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새만금 사업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합개발계획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립 규모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작년까지 45% 정도 매립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6% 정도밖에 매립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민자 유치가 안 돼서 그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왜 거기에 사람들은 투자를 안 했을까? 이제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안 되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의 땅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매립 속도전을 하겠다. 8,800만 평을 만드는 사업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 땅이 부족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새만금에 8,800만 평의 땅을 모두 만들면 전라북도 경제가 확 좋아지는가?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현재 그 새만금 사업 그 자체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 이제 여기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당장이 2020년도에 현재 새만금호 수질 3급 담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만금 수질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뒤에 말씀을 차분히 드리겠지만 이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재생에너지 1,000만 평 이걸 진행하겠다 이렇게만 발표를 하셔서 사실 우려 반 기대 반 굉장히 그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평당의 의원들이 특히나 이제 조배석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책들을 알지 못했다, 정보를 알지 못했다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릴 정도로 그래서 어찌 보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숨겨온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반대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잘 간직해온 것인지 할 정도로 지금 어떤 도정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들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나눠드렸고 그리고 권태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근데 오늘은 이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로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혜 처장님,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새만금의 이제 수질 문제와 더불어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줄곧 주장을 하셨잖아요. 뭐 방금 그 권태웅 위원장님 저희 새만금 도민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입장은 기본적으로 좀 같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제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운동가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새만금은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그동안 들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전라북 도민들이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의 입장차를 서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상생의 대안 모델로서 쭉 얘기해왔던 게 뭐 조력 발전을 통한 해수 유통을 확대를 하고 여기에 그 바람 자원을 이용한 풍력
그다음에 햇빛 자원을 위한 태양광 시설들을 좀 유치를 하게 되면 뭐 지역 경제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그다음 뭐 현재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또 환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이 새만금 사업의 한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네. 예를 들면 뭐 매립 속도라든지 물이 썩어가고 있는 문제라든지 기업 유치나 민자 유치 전혀 안 되는 문제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은 지속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예산이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도로, 철도, 항만 최근에 공항 문제까지 사실은 지역 경제와 피와 살이 돌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못했거든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전략을 하나 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만금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사실은 새만금은 수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필요한 이 새만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외면하고 예를 들면 그 단기 처방 어찌 보면 이제 뭐 꿰매기만 하는 이런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좀 덮고 가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단지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말씀 나누기 전에요. 도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에 삼성이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20조 원을 가까이 투자하겠다는 MOU를 맺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용지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민간 10조, 정부의 6천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하지 못했던 대기업이 그만뒀던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만 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민선 6기 들어서 7기 이 사이거든요. 그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부분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그 중국의 기업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 이 개별 기업 중심의 개별 기업이 들어와서 그 개별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 이득을 수익을 다 취해서 가는 부분이고 어떤 단선적인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지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식은 어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조와 그다음에 혁신 성장과 시장의 어떤 종합적인 거점으로서 정부 주도하에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어떤 경제 어떤 체질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년 가까이 기다려왔는데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 단지를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새만금에 가지고 있는 목적, 비전, 환원권 거점,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부분, 이 부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개발이 더디고 민자 유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실용 가능성, 활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로의 변화 시점에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수익을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재투자로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어떤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켜 나간다 하는 부분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새만금 전체의 비전이나 어떤 목표 방향성이 바뀌는 건 전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단계가 2020년까지인데 지금 매립은 고작 36%에 불과하고 2단계가 2021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단지는 20년간 태양광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진행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지금 그 새만금 개발이 지금 더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개괄적으로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그 내부 개발을 추진을 위해서 새만금 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국제 협력 용지의 스마트 수변 도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약 200만 평 정도의 총 사업비가 1조 1천억 원 등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을 200만 평이 건설하는데 총 소요되는 기간이 매립에서부터 개발 총 완료되는 시점이 7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부분은 그냥 새만금의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바로 해서 이렇게 육지 메꾸고 이렇게 건물 세우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이 매립과 그 부분을 활용한 전체적인 기반시설 공사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설 이런 부분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이 국제협력용지 이 부분까지 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시간까지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뭐 당연히 민간들도 태양광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해서 한전으로부터 수익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대한 이 평으로 따지면 여러분 1,17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곳에 과연 그런데 이제 대기업만 들어와서 대기업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로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상훈 소장님하고 권태웅 위원장님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이 새만금에 태양광이나 풍력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 계획 2014년에 수정된 계획에도 곳곳에 그 재생에너지 용지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수년 동안 많이 있었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새만금 사업 정책 포럼이라는 것이 전북 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모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비전이 발표되는 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나오는 게 아닌데 마치 이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해서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그런 식인데요. 예. 이런 비전과 비슷한 얘기들은 아마 여야 의원들, 이 지역의 여야 의원들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과연 이 넓은 땅에 네. 태양광 3기가 그리고 네. 풍력 1기가 4기가와트 원전 뭐 4개 정도의 이제 용량입니다. 예. 지금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나오는 해상풍력, 즉 국내에서 해상풍력은 상용화되는 것이 30메가와트밖에 안 되니까요. 1기가와트, 1000메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조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당한 도전입니다. 네. 거기 이 4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가 돼서 과연 수익성 있는 단지가 가동될 것인가. 그래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제 약 3기가와트인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이 새만금 개발 면적의 표시는 되지만 아직 거기가 매립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네네. 수상태양이 대부분이 이제 수상이죠. 80% 이상이면 수상태양이라고 네네. 하던데. 수상을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한다면 저희가 아마 수상 태양광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그 기술력이나 경험이 뛰어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이 아마 우리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 국내에서 10년 전부터 연구를 했고 또 지금 수십 곳에 수상 태양광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2기가와트 굉장히 큰 규모지만
대상지만 있으면 그런 대규모의 수상 태양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걸 이제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상 태양광이 가능하고요. 그걸 조성한다면 그 과정에서는 수상 태양광 분야로는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어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권태영 의원님, 네. 예, 돈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여기 한다고 하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증 대출을 다 해줄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나면 여기서 매달마다 나오는 수익금 네. 환전해서 또 투자할 것이고, 뭐 이런 지금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서 민평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네, 네. 예. 저도 뭐 같은 그림일 텐데요.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은 좀 다를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새만금 부지인데요. 전체 1억 2천만 평이 사업 부지 면적이에요. 이 중에 한 9천만 평을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세워주시죠. 예. 네네. 지금 땅처럼 되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실 바다입니다. 네. 이 조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도 현재 바다예요. 근데 지금 이 색깔로 돼 있는 데가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죠. 돼 있는 데인데요. 전부 사실 바다입니다. 현재 매립이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쪽이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지만 기업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땅을 전체를 다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과연 여기를 뭘로 채울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채울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수상태양광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수익성도 괜찮다고 합니다. 투자비의 한 12%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매년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이 정도의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한 20년 동안. 조금 높게 잡으셨는데 어쨌든.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하고 아마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퍼센트에 관한 얘기도 오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전체의 새만금 계획에 대한 것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새만금 계획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새만금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이 물을 도저히 그 수질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저는 해수유통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다음 해수유통이 되고 나면 이 사업 계획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참여해서 이제는 뭐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냐.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정치인들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다 맡겨왔는데 사실 그동안 이 사업 사실은 실패를 해온 거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해수유통과 이 전체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도민 참여를 전제로 해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이 재생에너지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번으로 돼 있는 여기 한 321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갯벌 원형질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갯벌이 살아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던 땅에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전북 도민들이 살면서 실제로 소득을 올리고 살아왔던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냐면 이 갯벌에서 예전에 맨손어업으로 대학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런 맨손어업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여기에서 먹고 살았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사실은 여기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또 예전에 이 새만금 하기 전에 충남하고 비교했을 때의 우리 수산업의 어떤 소득 이게 현재 충남하고 비교하면 매년 1조 원 정도가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1조 원 넘게 매년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북 도민들과 전라북도가. 그러면 현재 이걸 지금 20 몇 년 동안 지금 해왔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얻었냐, 무엇을 잃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여하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2번 부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열게 되면 갯벌을 살려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수상태양광을 할 거냐
아니면 해수유통을 해서 갯벌을 살릴 거냐. 사업 계획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나와서 함께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해수 유통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뭐 반대 의견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서국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이 쟁점이고 또 다른 어떤 논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해수 유통 관련해서만 말씀하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지금 새만금 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담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해수유통을 다시 논하고 여기에서 해수유통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새만금 개발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기본은 새만금의 발전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근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새만금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거냐면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막연한 어떤 그 계획, 사업 계획, 그 막연한 이런 어떤 그 사업 구조에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가져오고 있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재생에너지 단지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부분이 집적화되고 그 부분이 나간다면 어떤 새만금 개발에 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훨씬 더 집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 새만금 어떤 개발의 어떤 중점 그리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진행자께서 그 개발 이익을 이제 대기업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잠시만요. 그 말씀 전에요. 지금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권태웅 위원장께 수질 문제는 뭐 다음에 다룹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업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립을 하고 기반 시설을 만들고 여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고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전기도 짓고 뭐가 들어선다는 건데 그 지금 수질이 지금 한 5급수 정도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방향은 같이 고민하는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고비가 이제 2020년에 수질 개선 2단계 종합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농업용수는 4급수를 유지하고 도시용지는 3급수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현재 평균 5급수를 넘나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2020년에 이제 2단계에서 지금 수질 개선하는데 한 4조 원 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전혀 효과가 없는데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에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향후 한 10년 정도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하면서 또 수조원을 쏟아붓겠다. 이런 계획 절대 저는 내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새만금의 한계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 기업 유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만금 산단에 기업 달랑 5개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거요. 새만금 산단에 9개 공구가 있는데 1, 2공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 농생명 용지밖에 없습니다. 농업용지 준공하려면 멀었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새만금은 여전히 매립 위주의 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도로, 항만, 방조제, 방수제, 기반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법니까? 대기업하고 농촌공사만 계속 새만금에다 빨대 꽂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정치인들이 주는 겁니다. 새만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대한 진실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갈팡질팡이잖아요. 지금 6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계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부도 현재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전라북도에다가 저는 하나 던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사실은 이걸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 2단계 수질 개선 대책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건 해수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 전환하는 것 찬성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물이 들고 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수유통을 한다라는 건 지금 현재 매립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국제용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국제용지가 과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용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빌려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제용지가요. 저는 수상국 태양광을 여기다 지금 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여기를 매립하는데 사실상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심이 20에서 30m예요. 네. 여기다 흙을 퍼붓기 하면 어마어마하게 퍼붓어야 되고요. 이 국제 업무 용지다 보니 협력 용지잖아요. 고층 빌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집안이 굉장히 약하죠. 여기는 집안을 다지려면 파일을 많이 박아야 되고요. 최근에 지진 문제 나오는데요. 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수질 개선을 하지 못하고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해수통을 하게 되면 저는 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될 부분들이 바로 현재 지금 이 국제협력용지라고 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아예 새만금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 다 해봐야 아까 38제곱킬로미터인데요. 9.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항구적으로 오히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용지로 저는 지정을 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원래 새만금은 2011년에 8대 용지 체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2015년에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아까 삼성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삼성이 2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 신재생 에너지 용지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예를 들면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발을 뺀 거잖아요. 발을 빼는 시기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용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는 삼성에가 다시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고 싶어도 이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 곳 전랍 이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 마스터 플랜에 남아 있는 게 현재 태양광 발전과 이 바이오매스 이 부지가 약 20제곱킬로미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없는 것들을 사로 개발 계획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미 새만금 개발 계획에 약 2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면으로 확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새만금에 30여 년 가까운 27년 동안의 공사 시작한 이후에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결국 그것은 궁극에 가서는 이제 수질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수상 태양광을 거의 80% 가야 되는 수심 30m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나중에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을 했을 때 다른 갯벌의 어떤 수익 관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어떤 그런 대목에서 지금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성국 국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정현 대표님 말씀하시는 해수 유통 그리고 수질 개선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어떤 시군과 정책적으로 이 부분의 어떤 수질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고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서 담수로 해서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나 이제 대표님도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오랜 논의를 거쳐서 담수로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는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는 부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된 거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 이제 구상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시점이 수질 2단계 평가하는 시점하고 딱 맞물려 떨어져서 따로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수질과 수질 보존과 이런 환경적 측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만금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새만금에 또 이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떤 새만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한 우리의 이게 새만금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 기대를 제대로 한번 실현시켜 보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이때까지 30년 동안 새만금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정작
지금 이 시기처럼 새만금이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떤 논란이 증폭된 적은 무언가를 통해서 있었던 적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새만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있던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산업 구조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새만금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새만금의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뭐 국장님과 다름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이 내용이 다 쟁점이 다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얘기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도의사부터 선출직 된 분들이 나오셔서 좀 책임 있게 말씀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수질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해수유통 문제하고 현재 그 새만금 내부 쪽의 개발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해수유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해수유통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매우 환경이 달라져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될 때다. 근데 수년간 보니까 이 물 밑에 3m 밑에는 짠물이랍니다. 3m 밑에하고 이 위에 민물하고 절대 위아래가 섞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강 위에 몇 조씩 쏟아붓고 만경강, 동진강에서 맑은 물이 흘러와도 새만금 안에서는 3m 아래가 짠물이라서 위아래가 비중 차이로 섞이지 않으니까 밑에가 무산소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 돈을 쏟아 부숴봐도 썩는다는 게 현재의 결론이고 이게 그 다른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지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2020년 그때까지 가서 판단할 거냐, 지금이라도 좀 돈을 아끼고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연후에 이 다른 어떤 새만금 개발 문제가 다뤄져야 돈도 아끼고 사실은 사업 간의 충돌도 안 생긴다 하기 때문에 계속 해수유통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해상 태양광입니다. 두 가지 좀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메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전라북도도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기를 수상태양광 한 다음에 20년만 쓰고 싹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카하고 뭐 클러스터 이런 거 만들려면 뭔가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네, 전기 생산 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실증 시설, 뭐 연구 시설 이런 게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 군데만 하더라도 한 24만 평, 한 40만 평쯤 돼요. 근데 여기 해놓고 20년 동안 딱 긁어내고 다시 여기 매립 시작하겠다. 지금 얘기는 지금 요지는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 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서로 그러니까 메카와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거고 20년 후에는 딱 긁어내겠다는 얘기도 서로 충돌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 수익성이 괜찮다고 봅니다. 수익성이 괜찮으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되게 되면 군산 시민들이 한 1조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GM 노동자들이 이번에 사실은 GM이 문 닫아서 나왔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한 2억 원 정도 받았다. 그럼 그중에 1억이라도 여기다 투자를 하면 매년 1,500만 원씩 한 20년 정도는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그 수익 가지고 기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생각을 넓혀서 보면 여기에 대기업만 고민하지 말고 군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왜냐하면 원래 우리 도민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이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오게 하면 안 되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20년 후에 그곳은 다시 매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신재생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대기업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원장님 좋은 말씀.
그리고 그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새기고 명심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카와 클러스터의 이중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장의 선점, 그다음에 제조의 집적, 그다음에 R&D 성장의 어떤 혁신 성장의 거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20년 후에 걸러내면은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게 서로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 지금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아예 하지 말 거냐. 지금 기술 개발 속도와 산업 구조 개편의 속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20년 분명히 20년 기간을 한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 기간에 무수한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기술 변화 속도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무도 가고 있지 않은 어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선점하는 효과, 이걸 통해서 메카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무슨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그 풍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말씀, GM 노동자분들 말씀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조선소라든가 GM 공장 그 재가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 수상 태양광을 통해서 약 200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 수익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단기, 물론 이 부분이 너무 단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22년까지 이제 다소 시간이 좀 짧은 부분이 있지만 그 기간까지는 어떤 200만 명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이에 어떤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벌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와 어떤 산업 구조 개편, 그다음 제조 기업 유치 이런 부분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 아까 방금 그 20년 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무책임한 얘기고요. 국가의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자세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의 모든 사업 계획들은 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마스터 플랜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아까 시장 얘기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기업도 열고 연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만금 이 마스터 플랜에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표님 저 말씀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재 개발 속도나 그다음에 어떤 그 기업 유치 측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이 가능하다.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훈 소장님. 네, 그 태양광 3기관은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그런 3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 또는 수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새만금의 이제 강점이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연구단지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 그거는 계기이고 재생에너지 연구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정말 훨씬 더 어려운 도전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3기가 풍력 1기가 하는 것은 민간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 의향이 충분한데요. 그걸 연구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부의 역량이고 전북도의 역량이고 또 전북 도민들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독일에 가보면 브레머하펜이라고 예, 거기가 해상풍력 그 산업단지가 구축된 지역인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해상풍력으로 나가는 배후 항만의 역할을 하고 또 산업단지, 그다음에 연구소, 뭐 인력 양성센터 이런 것이 쭉 모여 있는데 그렇게 이미 조성돼서 우리나라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이지만 또 그걸 장기적으로 활력 있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인데 저는 뭐 우리나라가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좋은 전북도가 그런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라면 또다시 20년의 시간을 지나야 할 것이다. 새만금 언제 끝나는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관건이 아니라 군산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민평당이 반대했는데 왜 민평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오지 않았는가? 재생에너지 단지는 갑작스러운 일이다. 친환경 개발을 목표로 했다면 해수유통 먼저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짧게 40초씩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처장. 그 뭐 저희가 보기에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거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재생가능한 에너지 클러스터 방향과 원칙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안정적으로 방조제 사면들, 방수제 사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땅, 이런 땅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민들의 반발이 상당 부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 에너지 낚는 어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에너지 농사를 짓는 농부들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먼저 열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태웅 위원장님. 전라북도청이 하도 말씀을 잘 안 들어주셔서 저희가 어민들하고 주민들 한 700여 분 모셔서 새만금 도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해수유통하고 현재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달라 이 요청 두 가지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떤 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좀 드러내야 이게 사실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가능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 수준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토론, 새만금에 대한 저는 대토론이 필요하다. 대토론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정말 갈 길이겠구나. 이런 어떤 대전환이 필요하고 대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토론의 시작으로서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이런 문제제기로서 많은 그 쟁점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훈 소장님.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연구단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생에너지 단지를 할 때 새만금 개발공사가 공공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주민 참여형 또 개발 이익 공유형 같은 것이 돼서 아마 외지로 이익이 유출되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 이익이 남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의 근본 목적인 환홍해권의 중심지,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간다는 방향과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민의 수용성,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합치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국책 사업이면서 대형 사업이 이 새만금에 탄력을 받을 이런 좋은 기회에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가? 저는 그래서 KBS 심층 토론에 송하진 지사님과 정동영 민평당 대표 그리고 김관영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국토위 상임위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분이 나오셔서 시청자분들께, 도민들께 정확하게 앞으로의 또 20년 후의 방향까지 한번 토론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